네, 이번 여당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유승민, 이준석 포용론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다시 차출설까지 총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네. 안철수 의원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년 총선에 원팀이 되는 쪽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며칠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 말처럼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위원을 좀 포용하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총선 승리가 지상 과제이고 네. 과반 정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감정이라던가 소위 말하는 뭐 지금 민주당의 친명 비명처럼 개파 논란을 가지고 이 공천을 혼란스럽게 만들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를 공천 주느냐 마느냐라는 논의는 굉장히 섣부른 것 같아요.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이 국민과 당원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 공천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고요. 네. 다만 유승민 전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어린 아이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슨 어린 아이들 안듯이 안아주고 말고 이런 말 쓰는 거 본인들이 불쾌하다고 하잖아요. 과연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함께 헌신할 자세가 돼 있는지 아닌지를 당에서도 판단하고 당원과 국민들도 판단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이 우는 아이한테 과자 하나 두듯이 포용한다 만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인물이요, 사실 최근 윤 대통령에 대한 좀 비판 수위를 좀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친윤계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요. 네. 여당 내부에서도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네. 다만 그러한 비판과 쓴소리가 이 정부와 여당의 성공을 바라는 애정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에라이 모르겠다, 다 망해라 라고 하는 난사인 것인지는 우리 당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지난 전대에서 심판의 회초리도 때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당 지도부나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유승민, 이준석을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승민과 이준석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정치를 하느냐. 저는 공은 그 두 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안철수 의원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총선 출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꺼냈는데 듣고 오시죠. 4년 전의 후보군보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수도권 후보군이 더 취약합니다. 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거의 저는 패배하는 것이 자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니까 사실 본인의 결심도 중요하고 그리고 또 인사권자의 결심도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분의 생각이 같아서 이번에 총선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절박하다 싶으면 아마 나오게 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지금 현재 또 여러 가지 검찰 관련해서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뭐 어느 쪽에서 일을 하시든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설주원 부위원장,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당의 수도권 인력난이 심하니까 이제 한 장관에게 손을 벌리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서울, 경기 지역에 다 당협위원장님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들은 안철수 의원에게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나 본데 저는 그분들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지역 현재. 근데 물론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전부 다 선거를 앞에 두고 영입인재라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외부의 전문가들이라든지 자당에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영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만은 네. 저는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저는 당협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 나와서 도와줄 수 있어서 본인이 총선 승리를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또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출마를 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떤 국정을 이끌어가는데 한 축을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도 있어서요. 아마 내년 총선에서는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이 나오시지는 않을 것 같고, 않을 것 같다. 예, 뭐 오히려 외부의 인재를 영입을 해서 아마 그 인물난을 좀 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한 장관 총선 출마설은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관련해서 얼마 전에 얘기한 게 있는데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제주에도 그런 얘기가 돕니까?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한 입장을 좀 명확하게 밝혀주시는 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누가 뭐 하고 싶으냐 물으면 하고 싶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런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뭘 하고 싶고 뭘 해야 된다?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장희찬 최고위원. 한 장관 본인 뜻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이 좀 부탁을 하면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국무위원직을 잘 수행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뭐 출마 여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별로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 생각하고요. 정치는 생물이라 아무도 예견할 수 없지만 네. 지금 사실 법무부 장관직을 정말 잘 수행한다고 보는 것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국민의힘 내부의 시각이기 때문에 자꾸 한동훈 장관을 끌어들여서 정치적 색채를 씌우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기적으로도 한 장관뿐만 아니라 그 누가 되었던 총선 출마 여부 딱 못 받기에는 너무 이른 시기이기 때문에 너무 섣부른 논의에 저희가 말려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 질의 상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 뭐 금융범죄 합수단 부활이나 뭐 이민청과 관련된 논의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도 앞장서서 지금 실현하고 있는 위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공조해서 당의 입장에서 함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정도의 원칙적인 입장만 밝힐 수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진진 변호사, 사실 한 장관이 이제 정치하고 정치 경계를 넘나드는 어떤 발언으로 인해서 항상 관심을 끌고 있고 이슈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이제 취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소신 발언들 통해서 야당하고도 좀 대립각을 세우고 했는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최근에 나왔던 이제 민주당에서 그 체포 의원 면책 특권, 불체포 특권 포기 이거 관련해서도 이제 정당한 영장 청구에라는 조건을 다니까 이제 정당한이라는 평가를 과연 누가 할 거냐? 이거는 좀 범죄 피의자들이 정당한이라는 평가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었고 또 천안함 사태에 있어서 천안함이 이제 자폭이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역사를 왜곡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신 발언을 해왔는데 저는 이런 발언들이 일종의 뭐 옳다 그르다 이런 규범적인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이제 법무부의 수장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헌법상으로도 국무회의의 국무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국무회의라는 거는 어떤 각종 부처, 각 부처의 이제 이슈만 다루는 게 아니고 국정 전반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의결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본인 법무부 얘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이슈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얘기할 자격이 있다 보여지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무직 공무원, 정무라는 게 말 그대로 정치란 얘기거든요. 그럼 본인이 어떤 정치적 발언을 하는데 문제는 없고 다만 정무직 공무원인 만큼 본인의 어떤 발언의 적절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것만 지킨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 한동훈 장관의 이런 소신 발언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장희찬 최고위원. 지금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를 살펴보면요. 한동훈 장관과 유승민 전 의원이 범보수 진영의 차기 대권 경쟁에서 굉장히 선두 다툼을 벌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 2위 정도 달리고 있는데 이런 현상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좀 내밀하게 다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지층, 보수층에게서 매우 높은 지지를 받고 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보면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쪼그라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래도 뭐 민주당 성향의 분들까지도 다 참여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수층에서는 36대 9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보수 정당에서 평생 몸담고 정치를 한 분이 그 보수 정당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유승민 전 의원의 반성이 필요한 조사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국무위원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슈 폭발력을 가지고 있고 민주당 의원들의 말도 안 되는 꼬투리에 따박따박 정말 팩트로 잘 대응하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 내부에서 많은 기대가 주어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주원 부위원장. 네. 한 장관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총선 주자로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총선 뭐 어느 지역구를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우세한 지역구에 가신다면 뭐 오히려 지역구에 한정되는 국회의원 후보자 한 명으로서의 역할보다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 전체 총선판 특히 수도권을 이끌어가는 한 명의 어떤 선대위원장급의 어떤 주자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충분히 나오게 된다면야 뭐 한동훈 장관이 당선되는 건 크게 뭐 어렵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또 뭐 그 지역을 어디냐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총선이 다가올수록 뭐 이런저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